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5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될 것이고요. 그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갑목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지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이라고 하는 거 갑목이라고 했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양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목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음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대비되고 서로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의 개념은 뭐예요? 남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남자. 그 다음에 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양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뭐 음은 빨간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양을 빨간색으로 하고 음을 파란색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색깔이니까 뭐 이렇게 놓고 달리 볼 수 있는데, 원래 음은 빨간색이고요. 음은 검정색이죠. 수의 기운이 원래 검정색이니까. 그리고 양은 흰색,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크고, 그 다음에 단단하고,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은 뭐냐면 여성스러운 거예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온화한 그런 개념이죠.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 양이라고 하면,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음이 되겠죠. 단단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양이 된다라고 하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 음이 될 겁니다. 단단하고 곧고 이런 것이 개념이 양이라고 하면, 음은 부드러우면서 유연하면서 잘 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갑목 같은 경우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나무가 아니라 단단한 그런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갑목을 설명할 때 대립목이다라고 표현하죠.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를 갖다가 갑목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소나무, 낙낙장송 같은 큰 소나무 같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산에 갔을 때 진짜 고든 뭐 오동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갑목 있다라고 보면은, 을목 같은 것은 넝쿨 식물 같은 거 부드럽죠. 유연하고 잘 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칡농쿨트에 해당이 되고, 등나무 같은 것도 잘 휩니다. 근데 갑목은 잘 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저기 갈대 같은 것도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갈대라고 한번 써볼까요? 갈대.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일단 또 화초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요. 장미라든가 여러 가지 꽃 있죠. 안개꽃도 이쁘고, 진달래도 이쁘고, 좀 있어 이제 봄이 되게 되면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고, 목련도 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벚꽃도 이렇게 피게 되죠. 그러한 나무들,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용도는 어디 있냐, 쓰임은 어디 있냐, 얘는 베어내어 가지고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목,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가구를 만들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만들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단단해야지만 그 용도가 있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동량지목으로서 갑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을 해줘야 된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금이죠. 그래서 도끼라든가 전기톱 같은 것으로서 갑목을 작벌해서, 작벌한다라고 하는 뜻은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이 톱이라든가 이런 걸로 잔가지를 쳐내고 굵은 제목을 만들어서 배도 만들게 되고 집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 경금을, 도끼라든가 톱 같은 거를 날카롭게 해주는 역할은 뭘로 한다? 정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을 날카롭게 해서 이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갑목입니다. 물론 갑목도 나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습니다. 즉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도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죠. 배나무라든가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싹이 돋고 이렇게 해야지만
올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절, 봄이라든가 여름의 목은 간목이든 을목이든 생목, 살아있는 그런 나무로 보기 때문에 목화통명되는 것을 좋아하고, 간목 같은 경우 추동절, 가을, 겨울, 추동절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봄에도 여름에도 간목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경금으로서 잘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서는 관살을 쓰지 않습니다.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은, 을목 입장에서 정관은 경금이 될 것이고요, 을목 입장에서 평관은 신금이 될 것인데, 아무리 좋은 정관 경금이라 하더라도 을목 같은 경우 금을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경금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손해를, 상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화라고 하는 것, 그냥 크게 쓰죠. 화라고 하는 것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을목은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 을목이라고 하는 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구별됨으로 인해서 그 성질들이 이렇게 달라진다. 간목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서 쓰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화를 봐서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 이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제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뭐할 수 없다, 동량지목으로 쓸 수는 없다. 근데 목은 동량지목으로 또 쓸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목화 통명도 이룰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배합은, 간목은 만약에 간목도 목화 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개수, 병화, 수화로서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동량지목으로 쓸 때는 경금, 병화가로서 배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은 어떻게 돼요? 병화하고 개수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면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덜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 5, 미월, 여름 같은 경우에는 4, 월은, 이건 여름이죠. 여름에는 화가 왕하고 수가 약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수라든가 임수가 있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입니다. 겨울 춥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보다는 화가 있어주는 것이, 특히 병화가 있어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원령을 보고 그 원령의 특수성에 따라서 사주를 배합한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사주를 보는 관법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과 원령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죠. 동쪽이면서도 정동쪽입니다. 이쪽은 바른 방향이죠. 좌오묘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좌오묘월이 아니고 좌오묘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수는 뭐예요? 좀 방향으로 놓고 보면 자는 이는 정북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정남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묘는 지금 말했던 정동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유는 정서를 말합니다.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좌우가 서로 만나게 되면 좌우 상충이 되는 것이고, 묘유가 서로 보게 되면 묘유 상충도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묘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뭐예요? 춘절이죠. 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고, 묘월 같은 경우는 중춘이다라고 해서 아주 봄의 정기가 서려져 있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임관지가 되고요,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됩니다.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 12운성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거나, 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국으로는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는 칼날 양양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칼날이죠. 그러니까 양의 칼날, 양의 뿔과 같은 거예요. 양의 뿔.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아주 왕한데, 그 왕한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중도를 지나칠 정도로 극왕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너무 극왕하기 때문에 얘는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아기를 키울 때 있잖아요. 아기를 키울 때 너무 약한 아기들은 밥도 좀 주고 좀 엉덩이도 좀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겁니다. 근데 일간이 너무 극강한 애들은 자기 고집이 너무 셉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진짜 고집 센 애들은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 자기가 눈에 띈 어떤 장난감이라든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 꼭 뭐 마트 같은 데서 홀로덩 벌러덩 누워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런 것이 뭐냐면 왕한 것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신약한 애들은 조금 뭐 그 투정 부리고 조금 짜증 냈다가 이놈 너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하면 겁먹고 그냥 뭐 훌쩍훌쩍 울면서 그만두는데, 일간이 왕한 애들은 뭐 혼나거나 말거나 일단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거는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나거나 묘월에 간목 이렇게 태어나게 된 울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이 왕한 애들이 자기 주관도 강하고, 또 일간이 왕한 애기들이 뭐냐면 어려서 어린데도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그러한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인격인 사주들, 그 다음에 걸록격인 사주들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너무 혼내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이거 요즘 또 아동보호법이 있어서 애들을 또 이렇게 구타하거나 애들 때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런 애기들은 특히나 대화를 많이 하면서 키워줘야 되는데, 양인격들은 너무 드세고 거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양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화하는 방법이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냐면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관인상정. 이거는 뭐냐면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요 뜻은 뭐냐면, 양인은 뭐 간목이 묘를 보면 양인이 되는데,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 칠사를 말하는 거예요. 편관칠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 묘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간목 입장에서 경금은 칠살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과 묘 중에 있는 을목이 서로 합을 해서 서로 중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기 때문에 양인도 중화, 온순해지고 칠살도 온순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인 가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은 칠살 편관이 아니라 이거는 정관을 뜻하는 거예요. 정관. 그다음에 인은 양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잘못 아는 사람이 이 인을 정인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양인을 서로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묘월의 간목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금.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신금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 묘목은 양인이 되는 것인데, 묘목 입장에서 신금은 칠살이 되죠.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묘목은 신금을 보게 되면 위압을 받게 되죠.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드센 여자한테 아주 멋있는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서로 좋아하는 것인데, 관인상정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거친 여자를 거칠게 다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면은, 관인상정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양인가사라는 것이 더 사주 국세도 좋고 사주도 역효과가 나지 않는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왕한 거기 때문에 두들겨 잡는다기보다는 잘 구슬려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죠. 애기들이 너무 극성 맞으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회초리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다가 그냥 어른이 무시해버리면 상처를 크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기들을 잘 구슬려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양인 가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옛날에 이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 선생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묘월에 경금 쓰는 것은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말에 좀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적천수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적천수라고 하는 책이 있죠. 물론 그래서 무조건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가 아니라 대원칙이에요.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기는 하지만, 목 자체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가 줄기가 너무 많아요. 줄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꽃도 많이 피겠지만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너무 꽃이 많이 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때, 봄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솎아내주기, 잘라주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봄에도 뭐 필요 이상으로 꽃이라든가 가지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잔가지 정도를 갖다가 경금으로서 제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경금은 세트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상해하지 않고, 필요 없는 잔가지만 딱딱딱딱 잘라서 쓸모 있는 나무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월이기 때문에 인월의 경우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은 그렇게 조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묘월의 간목은 일간 자체가 너무 극왕하기 때문에 경금과 정화를 쓰는 것이 오히려 사주를 중화하는 데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 각 일간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월 같은 경우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고, 묘월 같은 경우는 경금, 정화를 쓰는,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모르면 맨날 육친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육친도 칠살은 나쁘고 정관은 좋다, 이렇게 외우고 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관보다는 칠살이 있는 것이 더 용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편가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깊숙하게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격국이라고 하는 거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서, 여기가 월지죠. 여기가 월간이 되는 거고, 위에는, 밑에는 월지인데, 월지, 월령, 뭐 제강, 뭐 여러 가지 표현하게 되는데, 월지에서 겁재를 본 겁니다. 이거를 갖다 그래서 단순하게 겁재격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겁재격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양인,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간이 포태법상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금이 경금 6월생이 양인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 말고 또가 있죠. 무토와 병화는 5월이 양인격,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또 임수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양인격이 없습니까? 예, 임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예요. 않는다. 이거 어떤 분들 뭐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이다, 내지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다, 이렇게 논하는데, 양인격은 양간만 논하는 것이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물론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신살 이렇게 찾아보면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작용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고, 양인은 그 작용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꼭 격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인격은 공이 마찬가지로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양인 가살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관인상정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인 가살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명리학적인 이론으로서 양이격, 양인가살, 칠살평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냥 일반 물상론적으로 봤을 때도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가 가지가 불규칙적으로 많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나무를 좀 좋은 아주 괜찮은 나무로 자라게 하려면 필요 없는 잔가지들은 다 자르고 위로 곧게 곧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한다고 했는데, 물론 진짜 큰 나무는 작벌을 해가지고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인묘월의 모기왕에서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꼭 나무를 밑둥부터 잘라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로도 볼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장가지를 뭐한다? 전지한다. 전지라고 하죠. 가지를 이렇게 필요 없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살이 되면 좋은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 다시 또 있어. 그래서 묘월만 해도 목이 왕한데 일지에 다시 인목이 있으면 이거는 목이 어느 정도 왕하냐면 쉬운 말로 극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매우 왕한 사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뿔이 있는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금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병화라든가 정화, 화로서 목의 기운을 그냥 설기순쇄 시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설기순쇄라고 했죠. 설기순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금으로서 쓰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좀 절제시켜주고 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병화는 뭐예요?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으면 간목의 기운을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주는 거예요. 풍선이 너무 빵빵해져 있으면 그걸 갖다 잘못 누르면 터지죠. 근데 이 주둥이에서 바람을 조금만 이렇게 빼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것이 있으면 뭐 양인 가살은 아니다 하더라도 식신 내진 상관으로서 간목의 기운을 순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지를 보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건 정제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왕한데 축토 하나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일간이왕하고 재성이 약한 그러한 국세가 되고요. 연간과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축에 뿌리를 둔 신금 두 개. 자, 이걸 갖다가 개수를 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한 개, 목이 두 개, 목이 세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축토 신금 하나, 신금 두 개, 금을 생겨주는 토 있으니까 토는 금을 생겨주니까 금의 편에서 3대3 이렇게 놓치면 금목이 같이 비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월등하게, 제가 말씀드린 월등하게 이거는 목이 왕하시고요. 이 신금 두 개에 축토 있다 하더라도 이 신금 가지고 간목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저기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데 조각도 한 너댓 개 가져가서 그 간목 베겠다고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신금이 문드러지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목왕 금결이라고 합니다. 모관금결. 모관금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이질러진다. 금이 오히려 상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 상생의 법칙에 의하면 금은 극하죠. 뭘 극한다? 목을 극한해서 금이 목을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반대로 이렇게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문드러지죠. 자, 이런 비유도 한번 해볼까요? 남자가 있고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자가 있죠. 둘이 싸우면은 대체적으로 남자가 이기는 것이 일반입니다. 물론 둘이 싸우면 절대 안 되겠지만, 사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남자한테 구타를 당하고 모진 학대를 당하는 여자들도 있고요. 반대로 여자한테 남자가 얻어맞고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무조건 여자를 극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극한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상으로 힘적으로는 당연히 남자가 이기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드센 여자도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금목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금은 쇠고 목은 나무니까 쇠가 나무를 이기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지만, 반대로 목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면 금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목완금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개수 세서 누가 더 왕하다 이렇게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 두 개 가지는 간목을 절제시킬 수가 없고요. 만약 이걸 절제시킨다라고 하면 경금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조금 한번 해볼 만하지만 그래도 묘월에 임목까지 있는 상태에서 간목을 보게 되면 간목 일간은 매우 왕하다. 이거 금이 3개 있다고 해서 이거 금이 왕하다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관 2개가 있다고 해서 이 정관이 나를 갖다가 통제하기는 좀 어렵고 생시에서는 경금을 보는 것이 좀 더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를 보게 되면 식신, 상관, 특히 상관 같은 것이 금을 극하게 되면 상관경관인데요. 물론 상관경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금의 용도가 없으면 차라리 그 금의 용도를 버리는 거죠. 뭐 그러면은 조금 뭐 좀 안 좋은 짓을 하더라도 자기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경관하면 물론 사주곡세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간목을 일간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볼까요?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지에서 일간 자체가 묘월에 되게 왕합니다. 그죠? 또 일지 자체에서도 월령의 묘, 그 다음에 일지의 임목이 있어서 간목 자체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화를 보거나 아니면 금이 왕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간목을 절제시켜주면 좋을 것인데 시지에서 다시 인성인 자수를 보게 되면 수는 뭐예요? 목을 생해주게 되겠고요. 다시 또 비견을 보게 되면 이건 목이 더 왕해지죠. 이 왕해진 목을 갖다가 축에 간신히 뿌리를 둔 신금 가지고 신금 2개 가지고 2개가 있다 하더라도 간목을 좀 절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금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왕한 목을 좀 절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래서 생시 같은 경우 이게 갑자시 같으면 일간이 왕한테 다시 왕한 생시를 얻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신금 가지고 간목을 갖다가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화가 있어서 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식신이기 때문에 뭐 신금을 갖다가 극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상해를 줄 정도로 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이렇게 신금 있고 병화 이렇게 있으면 이 시간에 있는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해서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병신 합수가 되지 않고요. 그냥 목화가 좀 왕하고 오히려 좀 수기가 좀 부족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서 수기가 좀 살아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되면은 병화는 아니지만은 양인이 벌써 중첩이 되죠. 이건 성격이 매우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상관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상관경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 경관 거기다 대고 인성이 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수더분하거나 어떤 남을 배려심 같은 것은 좀 없고요. 이 신금 정관은 법, 윤리, 도덕 같은 것인데 이렇게 뿌리 있는 왕한 상관이 드러나게 되면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화운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안 좋을 것이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서 금이 좀 살아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호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경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오하고 옆에 인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원래는 인오술 3합이 되죠. 3합이 되면은 이거는 화국을 짓게 되는데 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오만 있죠. 이거를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인오 준삼합이 되면 화국이 형성되죠. 그래서 정관도 이게 상관, 그다음에 임목, 묘목이기 때문에 제 일간도 왕하고 그 다음에 화도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또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이 왕한 게 절대 아닙니다. 축 하나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간목은 뭐예요? 월령을 얻었고요. 일지에도 목을 얻었고 그 다음에 화상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관이
뭐예요? 오화가 인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화가 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금을 갖다가 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토를 용신으로 써 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에서 관성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관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사주는 뭐예요? 그야말로 관성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경옷이 경금이 투출된 것은 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금이 이거는 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토, 금, 운으로 가서 경금이 살아나야 됩니다. 화는 뭐 투출되지는 않았지만 오화가 인하고 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화는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다시 투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묘월 자체에 목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목을 절제를 하거나 화로서 목의 기운을 설기하면 되는데 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목하고 그다음에 신금하고 인신상충되죠. 그러면 매우 사주가 좀 중화가 깨지게 되는 그런 생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생시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